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는 한국어의 5월 수출입 동향입니다. 이 같은 수출입 동향 자료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일지라도 섹터가 좋지 못하다면 주가가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섹터가 잘 나가고 있으며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섹터는 어떤 부분인지 자주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정말 핵심만 최대한 간추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5월 성장은 지난해 대비 45.6% 상승했습니다. 4월에도 41.2%였는데 두 달 연속 40%대 성장이라는 엄청난 성장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는 지난해 시황이 워낙 안 좋았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경기가 엄청나게 호황 노선을 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겠지만요. 퍼센트로 보자면 엄청난 성장이지만 최근 몇 달 새 성장이 어땠는지 반드시 체크해봐야 합니다. 의외로 가짜 성장이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표를 보시면 3월부터 5월까지 수출세가 나름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본격적인 경기 회복은 3월부터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지난해 대비로 퍼센트를 따지자면 5월이 엄청난 성장인 것은 분명하지만 수출액만 따져봤을 때 4월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수출세가 좋기 때문에 여름에도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는 수출 품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언급되는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5월 품목별 수출 증감률만 보자면 선박 부문만 감소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 1년 반에서 2년 전에 낮은 성과할 때 수주한 선박들이 인도가 진행됐고 이에 따라 현재 매출이 낮게 잡혀 수출 수치 또한 낮게 잡힌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최근 수주한 선박의 매출은 2년 후에 잡힙니다. 즉 조선업 슈퍼호황이 온다면 지금 수주가 엄청나게 잡히고 실적은 2년 뒤에 따라오게 됩니다. 물론 조선 관련 주식이 먼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석유화학, 석유제품, 자동차, 철강, 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종에 관한 간단한 주식도 덩달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 등 수출 물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혜는 단연 금호석유화학입니다. 저는 이 섹터에서 금호만큼 좋은 회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시장의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고 횡보장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실 분이라면 금호석유화학 분할 매수도 나름 올바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석유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주가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 섹터에서 상장되어 있는 업체 중 가장 좋은 업체는 S-오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를 매수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대중공업 지주도 조선 외에 정유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합니다. 다만 지주라는 특성 때문에 상당히 장기간 주가를 들고 가야 한다는 점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철강 역시 여전히 최고의 수출 실적을 뽐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철광석과 철 스크랩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일부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현대 철강주들은 약간 주춤한 상황입니다. 자동차 역시 수출 상황이 매우 좋습니다. 친환경차는 여전히 수출이 잘 되고 있으며 SUV 수출도 크게 증가한 게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실적에 비해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만도의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 횡보가 길어진다는 것은 분명 반등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코스피에 있는 대기업 가운데 현재 모아나가야 할 회사는 현대차, 기아차, 만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유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섬유 업황은 엄청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은 이제 전혀 코로나19 여파를 느낄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유난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업체는 FNF입니다. 저번에 분할 때문에 거래 정지가 발생했으나 이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가 큰 만큼 큰 상승을 보기는 쉽지 않지만 올해 중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기사가 우후죽순 쏟아지게 된다면 분명 FNF가 가장 주목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수출 성장 동력으로 새롭게 떠오른 화장품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K-팝의 영향력이 정말 엄청납니다. 이런 문화적 영향력을 앞세워 화장품 수출도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액 증감률 측면에서 중국 하나가 아세안과 맞먹을 정도로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화장품 대장주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주이였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완성품을 파는 업체보다 ODM에 좀 더 특화된 코스맥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맥스는 중국 화장품 업체들의 R&D를 대거 맡으면서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여전히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은 경계받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맥스는 굳이 완성품을 수출하기보다 중국 업체들과 접촉해 R&D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즉 안정적인 협력업체로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급작스럽게 중국서 퇴출 위기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지역별 수출액 증감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한국 제품의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한국과 최대 거래 국가는 여전히 중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너무나도 싫고 짜증나지만 한국의 최대 고객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맹목적인 비난보다는 어떻게 중국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을 확대할지 고심하는 게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5월 수출입 동향에 대해 파악해봤습니다. 이런 수출입 동향 자료에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잘 되는 분야와 대장주와의 관계, 그리고 이에 협력하는 회사들을 다 찾아봐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체크하기는 쉽지 않으나 최소한 자기가 투자하려는 업종과 대표 업체에 대한 현황은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